앤드루 왕자, 즉 프린스 앤드루는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당신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현재 버킹엄 팔레스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앤드루 왕자가 고 퀸 엘리자베스 2의 마지막 유언장을 직접 낭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여왕이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해해 왔습니다. 이제 예상 밖의 내용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으며 왕실 내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왕의 유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킹 찰스 제3과 프린스 윌리엄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여왕의 마지막 뜻은 왕실에 어떤 파장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는 영국 왕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버킹엄 궁전을 뒤흔든 유언장. 버킹엄 궁전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찾아오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실 가족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긴 통치 기간만큼 그녀가 남긴 재산과 소유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었고 권력이었으며 왕실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앤드루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유언장을 읽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찰스 국왕이나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왕실을 지켜온 프린세스 앤이 맡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앤드루는 봉인된 봉투를 손에 들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쉬는 작은 소리마저 방 안에서는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찰스는 두 손을 맞잡은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턱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앤 공주는 거의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는 움직임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와 윌리엄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표정에서는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프린스 해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앤드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인의 밀랍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종이를 펼친 뒤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자 뜻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여왕은 먼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실을 위해 헌신해준 데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용은 훨씬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찰스에게 앤드루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식적이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여왕은 예상대로 윈저 캐슬을 찰스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이 역할을 준비해왔기에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더 많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앤 공주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충성과 강인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역시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다음 부분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왕은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단 한 명의 상속인에게만 전해지던 발모랄 캐슬을 특정 개인이 아닌 왕실 전체 가족이 함께 소유하도록 남긴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발모럴은 여왕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공적인 시선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던 공간이자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였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가족의 중요한 순간도 모두 그곳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런 장소를 모두의 공간으로 남긴 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으로 남아야 한다. 여왕은 생전에 가족 간의 갈등과 거리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세간의 이목 속에서 벌어진 불화와 갈등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모로를 공동의 공간으로 남김으로써 서로 멀어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와 마주할 이유를 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실의 힘은 왕관이나 궁전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부담으로 느꼈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앤드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캐서린에게는 왕실 보석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블라디미르 티아가 남겨졌습니다. 우아함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보석이 이제 그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캐서린은 크게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방 안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뒤바꾸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여왕은 해리에게도 특별한 무언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린스 해리가 유언에서 제외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오히려 그에게 깊은 의미가 담긴 유산을 남겨두었습니다. 앤드루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나의 손자 해리에게 나는 아버지이신 킹 조지 6위께서 남기신 은상자를 남긴다. 그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시대를 이끈 국왕의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실의 역사와 책임,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깃든 유산이었습니다. 동시에 여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과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없다. 하지만 그 문장이 낭독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프린스 윌리엄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해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해리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떠나온 자리와 잃어버린 책임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앤드루는 계속 읽어내려갔지만 방 안의 긴장은 이미 새로운 형태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분명 자신의 뜻을 남겼지만 그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명확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앤드루가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 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모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방금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유산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기대였으며 왕실의 권력 구조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루가 이어서 공개한 다음 내용은 버킹엄 궁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왕의 유언이 남긴 또 다른 충격, 방 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앤드루가 계속 읽는 동안 여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상속받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킹 찰스 제3은 꼼짝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단정히 포개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왕위를 준비해온 그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결정은 그가 예상한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앤드루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앤에게 나는 샌드링검 하우스를 남긴다. 프린세스 앤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에 짧은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샌드링검은 여왕이 특별히 아꼈던 장소였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왕실 가족이 함께 모이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기도 전에 앤드루는 곧바로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 에드워드에게는 백샷 파크를 남긴다. 왕실을 위해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프린스 에드워드는 언제나 조용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논란을 만들지 않았고 최근 몇 년 동안 묵묵히 왕실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이 앞으로 왕실에서 그가 더 큰 역할을 맡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찰스 국왕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굳은 턱선과 나무를 두드리는 손끝이 그의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을 직접 이끌고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윈저성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발모럴은 공동 소유가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기존 질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또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앤 공주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자세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윌리엄 역시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과 왕실의 다음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도 한마디 없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한번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리가 세레모니얼 소드 오브 킹 조지 파이브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오랫동안 왕실 핵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왕은 다시 한번 중요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책임, 왕실의 역사와 명예를 상징하는 특별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 순간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 단순한 왕실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왕실의 의무를 상징하는 특별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왕실을 지탱해온 가치와 책임이 담긴 상징이었고, 이제 여왕은 그것을 프린스 해리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유언이 낭독되는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두 손은 어느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왕실을 떠났습니다. 왕실의 의무에서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유산을 받게 되다니 윌리엄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킹 찰스 제3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신뢰의 상징이자 왕실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해리에게는 이미 은상자가 남겨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여왕은 그에게 또다시 이렇게 중요한 유산을 남겼을까요? 프린세스 앤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실 내부의 수많은 갈등을 지켜본 그녀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결정의 무게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검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앤드루는 방 안의 속삭임을 뒤로 한 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손자인 프린스 조지와 증손녀 프린세스 샬롯에게는 우리 가족의 보물뿐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얻은 지혜와 경험을 남긴다.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조지와 샬롯을 특별히 아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선물을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은 물질적인 유산만이 아니라 지혜와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가 앞으로 왕실에서 맡게 될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자기나 재산을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역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책임도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지속은 결국 다음 세대에 달려 있었고 여왕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루는 다시 한 장을 넘겼습니다. 증손자 프린스 루이스에게는 내가 손수 쓴 편지를 남긴다. 네가 성장하면서 배우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바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루이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 역시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도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방향이 필요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서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왕은 늘 세심한 사람이었지만 이 편지는 특히 더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루이가 직접 손에 쥐게 될 편지, 증조 할머니가 자신만을 위해 남긴 글이라는 사실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루는 아직 마지막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본 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의 아들 킹 찰스 3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남긴 편지와 일기, 그리고 모든 기록을 맡긴다. 이것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네가 이해하고 돌아보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찰스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왕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그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주로서의 고민과 두려움, 희망, 그리고 왕실에 대한 오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왕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두 찰스의 몫이 되었습니다. 찰스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언젠가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그를 이끌고 준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에 없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왕의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왕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영광으로 느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앤드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유산이 남긴 가장 큰 무게, 앤드루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가자 방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왕의 마지막 말들은 조용한 폭풍처럼 모두의 마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나라와 왕실을 위해 헌신했던 퀸 엘리자베스 제2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요청은 재산도 왕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여왕은 지난 세월의 갈등과 상처, 오해와 거리감 속에서도 가족이 끝내 하나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갈등 대신 평화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그리고 의무를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여왕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듣고 지나갈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며 실천해야 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왕실 가족 모두는 저마다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긴장과 상처는 쉽게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갈등보다 여왕이 바라던 미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고 누군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왕의 목소리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왕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은 킹 찰스 II에게 여전히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그의 앞에서 직접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품위 있게 이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군주의 자리가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왕실의 유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찰스는 왕위 승계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은 단지 왕관이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이 생전에 세워둔 균형과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며 왕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을 짓누른 것은 가족 안의 갈등이었습니다. 유언은 그가 외면할 수 없었던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깊어진 균열, 두 아들인 프린스 윌리엄과 프린스 해리와의 관계, 그리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왕실 곁을 지켜온 여동생 프린세스 앤. 앤은 늘 든든했고 믿음직했지만 그녀 역시 가족이 겪어온 어려움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왕의 마지막 말 속에는 찰스조차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로 남아달라. 앤은 조용히 앉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샌드링햄 하우스를 맡긴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은 언제나 그녀가 기꺼이 감당해온 것이었습니다. 앤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언제나 더 큰 목적을 우선했던 여왕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말을 타던 조용한 오후, 전통과 책임에 대해 나누던 긴 대화들. 여왕은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앤은 늘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함께 붙잡아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남겨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에게도 그 순간은 특별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티아라는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아함과 왕실의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왕이 그녀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왕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 현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윌리엄 역시 같은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할머니는 단지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보여준 스승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봉사와 의무의 가치를 배웠고 늘 할머니의 강인함을 존경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언의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으면서 그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왕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자신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왕실 공식 역할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유언에서 2차례나 언급되었습니다. 세레모니얼 소드 오브 킹 조지 5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명예와 역사,
책임의 상징이 왕실밖의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은 끝까지 그를 가족의 일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왕실 곁에 남아 기대를 감당해 왔는데도 해리 역시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스에게는 또 한 번 가족의 복잡함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앤에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족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도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프린스 조지와 프린세스 샬롯은 단순한 자귀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가 남긴 가치와 교훈까지 함께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책임이었습니다. 어린 프린스 루이스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의 의미가 모두에게 조금씩 스며들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큰 언쟁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깊이 생각에 잠겼고 누군가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분명한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 여왕이 남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녀의 평생의 노력이 자신과 함께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왕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자 미래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혈연과 의무, 역사로 이어진 이 관계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남겼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든 채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왕의 뜻을 존중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퀸 엘리자베스 제2의 마지막 말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라는 마지막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왕실의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뜻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